우리 저 교재로 지난주 63페이지까지 했지. 8차례지. 64페이지 어디까지 했냐면, 자, 중요한 거. 자,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명 시에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람 누구 있었어? 반드시 암기.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 그치? 내가 그때 대법관 몇 명이라고 그랬어?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개강하자. 대법관 14명이라고 그랬잖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그런 거 다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 자, 그리고 밑에 보면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결 정답도 나와 있는데, 자, 특별히 국회에서 언급이 없으면 일반 의결이니까 일반 의결은 재과출, 출과찬. 자, 재과출, 출과찬이 뭐였죠? 제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지. 그러니까 교재 63페이지 심화학습 두 번째 봐봐. 자, 일반 의결 정족수에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재과출, 출과찬 암기하고, 그 다음에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찬성 130, 반대 130이면 부결이야. 그 다음 밑에 보면 특별의결 정족수라고 그래서 일반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도 조금 더 엄격한 경우거든. 근데 거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이런 내용이 하나하나 다 나올 거야. 그럼 그때 한번 언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와서 정리할 거니까, 자, 일단 특별의결 정족수로 규정된 거 외에는 모두 일반 의결 정족수 체크하고, 다시 63페이지 첫 번째 심화학습의 인사청문회에서 왼쪽에, 자, 인사청문 플러스 인준표결을 거치는 자라고 돼 있지. 인준표결이 국회 동의야. 인준표결이 국회 동의고, 밑줄 쳐놨죠? 대통령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원하는 자는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소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되니? 오케이.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에 관한 겁니다. 자, 타이틀을 좀 외워야 되는데, 국회에 관한은 크게 4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입법에 관한 권한. 법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확인만 하고 할게. 자, 헌법 개정, 발의, 의결권. 헌법을 개정하거나, 다시, 헌법 개정안을 발의, 제출하거나, 또는 의결하는 권한이고요. 자,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권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권한. 자, 그 다음에, 자,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있잖아. 자,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자, 너네 봐봐. 다시. 법률은 누가 만든다고? 국회가 만들지.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 배우면서 국제법은 국제평화주의. 다시.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국제평화주의 있었잖아. 그래서 국제평화주의에 의해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자, 조약이 있었어. 조약. 그럼 한번 생각해봐. 조약은 국제법이야. 근데 조약이라는 건 국가 간의 문서로서 서명하는 거지. 그러면 국가 간의 문서로서 서명할 때 누가 서명해야 되니? 국회의장이 해야 돼? 대통령이 해야 돼? 대법원장이 해야 돼? 대통령이 해야 되겠지. 왜냐면 국가를 전체 대표하는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니까. 자, 그러면 조약을 체결한다라는 게 있고요. 조약을 비준한다라고 했는데, 조약의 체결 비준은 자, 누구의 권리가 되냐면,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야. 그럼 차이가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상대방 국가의 대통령과 만나서 둘이 사인을 해. 직접 서명을 하면 체결이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에도 수백 번의 조약을 외국과 맺거든. 그때마다 대통령이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권한을 위임하는 거야. 누군가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위임한 사람이 가서 대신 서명을 하고요. 그 대신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한 문서를 갖고 오면 최종적으로 서명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비준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체결은 직접, 비준은 위임을 하고 나중에. 그럼 결론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문제는 이거야. 이 조약이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국내법은 원래 국회가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약의 체결 비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약이 체결 비준되면 이 체결 비준된 조약을 뭐 해야 되냐면 국회가 동의해 줘야 돼요.
왜냐면 원래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하는데 중요한 거. 만약 선택지에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선택지에 자, 모든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틀린 거야. 모든 조약의 체결 비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틀린 거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나열에 이거와 관련된 조약은 체결 비준 시에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무슨 말이야? 중요한 조약만 국회 동의가 체결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굳이 국회 동의까지 필요 없다. 그래서 다시 조약의 체결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거기에 대한 비준 동의는 체결에 대한 동의, 비준의 동의는 국회가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조약의 동의는 모든 조약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중요 조약만. 오케이? 중요 조약만. 자, 그 정도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자리는 아무 데나 앉아도 돼. 둘이 같이 앉아도 되니까 여기는 괜찮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입법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봐봐. 자,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어. 재정에 관한 권한. 밑줄 칠게요. 예산안 심의 확정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 그 다음에 결산 심사권. 결산 심사권. 근데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너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미리 한번 살짝 하고 가자.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 이것도 수능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데, 얘들아, 예산이 뭐지? 자, 예산은 뭐냐면, 정부의 재정에 대한 계획이야. 다시 좀 표현이 어려운데, 예산은 정부의 재정에 대한 계획이야. 그럼 재정은 뭐냐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야. 그러면 정부는 보통 1년 단위로 내년에는 얼마를 벌어들일지, 그 내년에는 얼마를 지출할지를 계획을 짜야 되거든. 그게 예산이야. 다시 예산은 어려운 말이야. 지금 외우자. 예산은 정부의 재정에 대한 계획. 그래서 미리 짜는 거야. 그러면 자, 미리 하고 할게. 자, 교재로 66페이지 좀 볼게요. 하고 돌아오자. 자, 교재로 66페이지 보니까 가운데 3번에 자, 예산 결산의 심의와 집행 절차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봐봐. 자, 예산은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인데, 그러면, 자, 얘들아, 지금이 2022년이지? 그럼 보통 예산은 미리 짜거든. 그러면, 2023년의 예산은 2022년에 미리 짜는 거야. 그러면, 일단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돼. 자, 그럼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복지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내년에 그 다음에 얼마를 벌어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를 벌어들여서 복지에는 얼마를 쓰고 국방에는 얼마를 쓰고 교육에는 얼마를 쓰고 이런 거 결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무조건 예산의 편성은 실제로 돈을 집행하는 지출하는 정부가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예산의 편성은 각 부처별로 정부의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는 복지는 얼마가 필요해요. 교육은 얼마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 정부 공무원들이 과다 측정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예산안이 편성되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재가출 출가찬으로 의결해 주는 게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이고 그럼 예산안의 심의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 즉 국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복지부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좀 줄여. 또는 아니야 이번에는 복지를 좀 늘려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늘려 이런 식으로 심의한 다음에 의결을 해줘. 그럼 그건 누가 한다? 의회. 그래서 보통 이걸 언제까지 잠깐 사라졌다 올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케이스에다가 학우로 뭐 이 비싼 분필을 서울에서 직접 공수해 왔거든. 나 지금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오늘 수업 못하겠다. 자, 얘들아, 교재로 100페이지까지 자습해. 기차 바꿔서 올라갈게. 앞에 써야지. 무슨 얘기 했지? 땡. 그래서, 뭘? 언제까지 하냐면,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이거를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야 돼. 보통 회계연도는 1년이거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야. 그럼 2023년에 예산을 짤 때는 2023년 1월 1일 30일 전까지니까 보통 2022년 12월 2일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줘야 돼. 그럼 일단 의회가 심의 의결했죠. 그럼 이게 끝나면 여기에 맞춰서
1년, 그 실제 1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예산을 집행해. 그럼 얘들아, 예산의 집행은 누가 하겠어? 각 부처별로 하겠지. 그러면 정부가 집행하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실제로 2023년의 예산은 2022년에 미리 짜는 거고, 실제 의결된 예산안을 2023년에 집행을 했어. 근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집행했나 집행하지 않았나 뭐 해야 되겠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결산 검사라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결산 검사를 누가 하냐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자, 그런데 얘들아, 감사원은 내가 살짝 한번 얘기했는데, 감사원도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기구로 얘네들은 정부를 감사하는 거잖아. 근데 얘도 결국 공무원 조직이잖아. 그럼 이 결산 검사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그 결산 내용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결산 심사를 하는데, 그 결산 심사를 누가 하냐면 의회에서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야. 자, 그럼 여기 감사원이 있잖아.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감사원은 결산을 검사하니 심사하니? 검사. 그런데 맨날 심사랑 다투는 거지. 이게 출제 포인트. 그래서 거기에 자, 66페이지 3번 예산결산의 심의와 집행 절차에서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 국회는 심의 확정, 정부는 집행, 감사원. 자, 감사원 예사가 정말 중요한 거. 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별을 뭐한대? 왜 또 갑자기 리미트 나오? 수학생이 똑같이. 이거 내가 먼저 한 거야. 오늘 분명히 EBS 강의 본 거야. 내가 지금 이거 EBS에서 13년째 하고 있거든. 가서 물어봐. 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문병이 알죠? 그래, 그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야, 리미트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 정법 리미트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감사원은 결산 검사, 국회는 결산 심사. 7년 연속 수능. 근데 너네 지금 고개 끄덕이지? 근데 왜 틀리니? 자꾸 시험 나오면. 너네 첫 모의고사 보고 이거 틀리면 내가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KTX 타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64페이지 재정에 관한 건 뭐 있죠?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 확정. 그러니까 이거잖아.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에서 확정을 하고 하나 더 결산을 뭐 한다? 심사한다. 그래서 거기 밑에 옆에 결산 심사권.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 법률주의만 밑줄 쳐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저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만든 법으로 정한다. 자, 왜 그럴까?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항목 말도 안 되는 세금 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만약에 이걸 법으로 안 정하고 대통령이 정하면 갑자기 이런 거 만들지. 수능 응시세 1억. 너 수능 응시할 때마다 1억 내야 돼. 말도 안 되지 않는데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조세 종목을 바꾸고 세율을 바꿀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해서 엄격해야 된다. 그 정도 확인하고. 자, 밑에 보면 자, 국정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이 있어.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할게. 자, 우리 지난주에 수업할 때 이거 기억나니? 뭐 기억나냐면 자, 국회 본회의가 있었지. 본회의는 무슨 회랑 무슨 회가 있었어? 회의가 두 가지 주요. 정기회랑 임시회가 있었지. 정기회는 무조건 언제? 매년 1회? 9월달에. 그치? 그래서 며칠 이내? 100일 이내. 그치? 그럼 임시회는 필요시에. 언제?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쵸? 그래서 정기회에서 필수적으로 무조건 두 가지 해야 된다. 뭐? 국정감사랑 예산안 심의 의결. 그 임시회 때는 아무거나 다 해도 되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국정감사잖아. 그래서 국정감사가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국정조사가 있어. 필기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이제 예를 들어 이거야. 또 학원을 하나 갔다, 새로운 학원을 딱 갔더니 이제 앞에 누군가 수업을 한 거야. 근데 판사한 걸 보니까 여기부터 돼 있어. 근데 난 보통 여기서 하잖아. 그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클까 작을까? 왜 웃니? 나보다 훨씬 작은데
자신의 어떤 그 열등감을 점프하면 쓸 수도 있지.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 아니, 어떻게 저 위에다 쓰지? 하여튼간. 또 하나.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언제 이루어진다? 본회의 때. 그쵸? 그런데 국정조사는 국회가 필요시.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못 믿는다면 국회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국정감사는 필수적으로 어디에서? 본회의에서. 그럼 중요한 게 국정감사는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 견제하는 거죠? 의회가 일반적으로 행정부 견제하는 거지. 의회가 행정부 견제하는 거지. 행정부가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밑줄, 그리고 국정 전반에 걸쳐 감사 실시하는 거고요. 자, 국정조사는 필요한 경우 밑줄. 중요한 거. 국정조사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봐봐. 제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시에. 암기. 제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시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권한이 있냐면, 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이 있죠. 자, 동의랑 승인 기억나죠? 자, 동의는 미리. 그치?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이거는 대통령이 행사할 정책 결정 또는 집행 시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고, 국가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자, 다른 건 외울 필요 없고요. 동의 승인해서 동의해보자. 자,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만 밑줄 칠게요. 동의해서 너네가 체크할 거. 자, 이것도 하나 알아놔. 사면이 있는데, 자, 대통령의 사면은 두 가지가 있어. 사면은 일단 일반 사면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특별 사면이 있어요. 자, 또 하나 이거야. 너는 그 일반적 사면에 최근에 사면이 이슈가 됐던 게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이잖아. 아직 한 20년 넘게 사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면에서 나왔지. 그래서 이런 거야. 자,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차이 정도는 알아놔야 돼. 근데 암기하면 되는데 정확히 우리는 공부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대통령이 일반 사면할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그래서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거야. 일반 사면 이런 거. 너네 그 운전하다가 운전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쌓여. 그래서 그 벌점이 몇 점을 초과하면요, 면허가 취소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취소되면 1년 동안 운전을 못 하거든? 어떨 때는 그게 심하면 3년 동안 운전을 못 해. 근데 그 취소된 사람이 예를 들어 택배 운전기사야. 그럼 그 사람은 생계유지서에 날라가지. 또는 영업직이야. 배달직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은데 실제로 한 해에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 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생계유지가 힘들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별한 또 특정한 법조항을 위배해서 좀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사면해주는 게 대표적인 일괄 사면이야. 그래서 최근에 저기 어디야? 박근혜 대통령 사면할 때 그때 언제였지? 크리스마스인가 그랬어. 그치?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반 사면으로 그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 모두 사면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시 면허 따가지고 운전할 수 있지. 근데 음주운전은 제외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사면이에요. 그래서 특별사면은 어떤 경우냐면 주로 사람을 콕 집어서 사면해요. 근데 이게 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이냐면 너네 과거 대통령 MB 있었죠?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 MB의 측근 인사들이 MB가 대통령 되자마자 그 뒤에서 호가호위하면서 뇌물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MB가 대통령일 때 임기 시작하자마자 1, 2년에서 잡혀가지고 막 깜빵 뭐 징역 5년, 4년 이렇게 갔거든? 그랬더니 MB가 임기 끝나기 전에 아직 사람들이 징역 1, 2년 남아있는데 임기 끝나기 2달 전에 모두 다 특별사면하고 풀어줬죠. 자기 어떤 거야 정치적 측근들을 다 풀어주는 걸 악용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만 한게 자,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인데 포인트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하나 더. 자, 그러면 이 사면은 누가 누구 견제하는 걸까? 다시. 대통령이 원하니까 일단 행정부가 누구 견제하는 거야? 사법부 견제하는 거야. 야, 사법부에서 징역 5년 때려놨는데 대통령이 풀어주는 거잖아.
또 하나, 행정부가 사법부 견제.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계속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지 확인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꼼꼼히 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계엄해제 요구권이 있어요. 일단 계엄이 뭐지? 용어만 정리하자. 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 안 될 때 군대 투입하는 게 계엄이야. 그래서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거든? 그런데 계엄을 독재 악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계엄은 먼저 선포하지만 국회에서 바로 모여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을 빨리 풀어버려야 돼. 오케이?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고요.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뭐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 자, 해임건의와 탄핵소추는 우리 한번 했죠? 자, 물어보자. 탄핵소추는 무슨 책임을 묻는다고? 정치적 책임. 땡. 부탁이 있는데 일단 다 생각나는 단어를 먼저 말하지 말고 일단 뇌를 거쳐서 두 번째 생각나는 거 한번 참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답이야. 알겠지? 그래서 포인트 이거야. 이게 항상 나중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탄핵소추는 법률 또는 헌법 위배, 법적 책임. 근데 해임건의는 정치적 책임.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탄핵소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 있어. 국회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있지. 그치? 요거 하나 정리하고요. 자, 하나 더 정리할 게 뭐냐면 이거 중요해. 자, 내가 원래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거든. 원래 3시간 수업이면 1시간 반을 놀거든. 내가 살아온 얘기 해주고 내가 찬 여자들 얘기 해주고 채였던 얘기 갑자기 하여튼 그런데 아마 알 거야. 작년에 내 수업 한번 들었었지. 그때는 진짜 그랬잖아. 그래서 애들 막 손수건 준비해서 울고불고 난리 났어. 뭐 어떤 애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선생님 더 이상 저 못 듣겠어. 창문 열고 뛰어냈어. 이런 애들도 있었어. 진짜야. 또 세뇌가 안 됐네. 근데 올해는 진도의 부담 때문에 그래도 방학 때 힘들게 왔으니까 빡세게 하고 가고요. 뭐 나머지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뭐 내가 야간에 특강을 깔게. 수강료는 뭐 1시간에 뭐 100만 원 이렇게 깔 테니까 10명 이상이면 진행할게요. 100만 원인데 10명이면 1000만 원 괜찮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아까 우리가 여기 헌법재판소가 있어.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해야 되잖아. 선거관리가 되게 중요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결정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럼 봐봐.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이라고 그랬니? 9명.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도 9명이야. 자,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3명은 어떻게 뽑냐면 일단 너는 권력분립, 상권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지?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은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두 번째, 나머지 또 3명은 행정부의 짱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세 번째 마지막, 나머지 3명은 사법부의 짱이 누구라고 했어? 대법원장. 그러면 잘 봐. 대법원장이 여기 중요해. 임명할까 지명할까? 이게 함정인 게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야. 그래서 대법원장은 임명은 안 되고요. 지명하는 거야. 여기에서 함정이 진짜 많이 나와요. 대법원장은 임명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지명하고요. 그럼 봐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국회에서 3명 선출했죠? 대통령이 3명 임명했죠? 나머지 3명은 그 대법원장이 지명했지.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에 3명 임명하고요. 나머지 국회에서 선출된 3명과 나머지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한 3명도 모두 임명하는 거야. 그래서 꼭 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최종적으로 누가 다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임명이 아니라 뭐라고? 지명. 지명. 오케이? 작년 6월 평가 문제 요거 때문에 함정받아서 너네가 여기서 정답이 40% 때까지 떨어졌어. 6월 평가원에서. 요거 하나 알고.
자,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아.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이거는 여기가 끝! 그냥 여기가 끝! 최종적으로 따로 임명 절차가 없어.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3명 선출, 3명 임명, 3명 지명 끝! 오케이? 그러면 시험에는 요게 나오겠지. 그치?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3명 임명한다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강의를 항상 여기까지 하는데 애들이 요거 많이 물어봐가지고 시험 출제 포인트는 여기다. 자, 여기까지 확인. 그래서 자,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선출. 되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출제 포인트를 잡으면서 암기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심화학습 보면 국회 탄핵소추, 그 다음 해임건의 비교에 있죠? 자, 탄핵소추는 법적 책임, 해임건의는 정치적 책임. 이거 한번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자, 복습하면서 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국회의 가장 고유한 권한은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이잖아. 그래서 일단 65페이지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보고요. 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헌법의 개정 절차 볼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법률의 개정 절차, 제정 또는 개정 절차부터 봅시다. 법률. 자, 교재로. 자, 65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너네 거기 그림이 있잖아. 이걸 일단 하나하나 설명한 다음에 표로 한번 정리할 건데.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자, 다시 법률의 제정, 새로 만들거나 개정, 바꾸는 거지. 이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잖아. 자, 그러면요. 만약에 너네 법률을 만들거나 또는 고칠 때는 일단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법률을 만듭시다라고 문서화해서 법률의 형식으로 문서화해서 국회의원이 스스로 제출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몇 명 이상이 서명해줘야 되냐면 10인 이상이 서명해줘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국회 법안을 제출하는 걸 발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첫 번째, 자, 법률안은 발의하는 게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 법률안은 제출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요소를 기본으로 하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그래서 원래는 법률안을 만들고 싶으면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초안을 만들어서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제출해. 그걸 우리가 발의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안의 발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요. 국회의원 몇 명 이상이 서명해야 된다. 국회의원, 그치. 10인 이상이 서명해야 돼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서명해야 되는데 원칙은 대통령제는 이것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서 기억나? 행정부에서 법안의 제출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법안의 제출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정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서 법률안은 의원이 10인 이상 서명으로 발의할 수도 있고요.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면 국회로 올 거 아니야. 그럼 국회로 왔어. 자, 국회의장이 누구지? 국회의장. 그러면 발의된 법률안 또는 제출된 법률안은 어디로 오냐면 국회의장한테 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임시회가 열렸지. 그럼 30일 있는데 임시회 동안 10인 이상의 서명해서 또는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법안이 몇천 개야. 엄청나게 많아. 그럼 국회의장한테 왔어. 그럼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국회 처음 할 때 했는데 국회에는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그러면 딱 보고 이 법안이 교육 관련 법안? 그럼 교육 상임위로 넘겨. 국방 관련 법안? 국방 상임위에 넘기지. 그러면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어 오면 각각의 법률안에 해당되는 소관, 자, 상임위원회로 그 법안을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걸 회부라고 얘기해요. 회부. 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해. 자, 그러면 상임위원회로 오잖아? 그러면
모든 국회의원들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속해야 돼서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이 보통 적으면 15명, 많으면 25명까지 있거든. 그럼 그 상임위원회에서 뭐 하냐면 그 국회의장이 회부한 법률안을 심의해요. 근데 국회에서 심의하고 어떻게 하냐면 말도 안 되는 법률안이, 예를 들어 오늘 뉴스에 떴는데 아마 나 서울 가면 볼 것 같아. 서울 지하철에 뭐가 유포되기 시작했냐면 빨간색 전단지가 유포되기 시작했어요. 허경영이 지금 엄청나게 전화했잖아. 전화 끝나고 이제 뭐 하냐면 전단지 유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서울에 일단 모든 지하철에 빨간색 전단지 유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혼하면 3억 올랐어. 예전에 결혼하면 1억이었잖아. 축하드립니다. 결혼하면 3억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허경영이 지금 최근에 앞으로 이제 조만간 TV 토론 있잖아. 근데 지금 TV 토론이 허경영을 지금 제외하려고 그래. 그래서 누구만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 이재명, 윤석열, 거기다가 안철수, 그 다음에 심상정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허경영 입장에서 열받는 게 뭐냐면 허경영 씨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경영이 형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심상정보다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 자기를 왜 빼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 자기를 홍보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허경영이 국회의원이 돼서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고 결혼하면 3억. 그 저것도 있더라. 18세 이상은 무조건 1억 준대. 찍을래? 그래서 그 제발 어떻게 말하냐 했더니 거기 써있어. 우리나라는 돈이 부족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 도둑이 많아서 못 주고 있어서 그 도둑놈만 조져버려도 예산이 남는데. 그래서 딱 봤어. 오늘 봤더니 18세 이상은 무조건 1억씩 준대요. 그러면 우리 다 나도 18세 이상이잖아. 너희들 18세 넘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와? 1억이 들어와요. 자, 그럼 우리 뭐 할래? 몰아주기 하자. 가위바위보해서. 오징어 게임을 하든. 그렇죠? 그럼 내가 다 이기면 내가 한 몇백억이 들어오는 거지. 오케이. 자, 좋아. 자, 그러면 심의했는데 봐봐. 결혼하면 4억, 3억, 18세 이상 무조건 1억. 현실성 있어 없어? 꼭 알아놔.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률안의 심의 이후에 뭐가 가능하냐면 폐기가 가능해. 폐기가 가능하고 또 하나. 아까 말했지만 상임위원은 최소 15명에서 25명까지라고 그랬죠. 보통. 그러면 얘네가 봤더니 법안을 폐기했어. 그리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고 싶으면 상임위원회도 결국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잖아. 그럼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어. 또 발의할 수도 있어. 그래서 꼭 하나.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자, 법률안의 제출은 10명 이상이 발의할 수도 있고 행정부가 법률을 제출할 수도 있지. 여기다 추가적으로 상임위원회도 법률안의 발의가 가능하다. 상임위원회도 법률안의 발의가 가능하다. 왜? 상임위원회도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니까. 자, 그럼 이제 상임위원회에 왔어. 자, 그러면 자,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한 이후에 이 법안을 좀 가다듬고 이거 괜찮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로 넘기냐면 자, 최종적으로 본회의로 넘겨요. 그런데 너네가 하나 주의할 게 본회의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심사하거든? 그러면 한 번 더 심사할 때 어디서 하냐면 상임위원회 중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원회 중에 사법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 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주로 판사, 변호사, 검사 출신 또는 법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 의원들이야.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뭐 하냐면 그 심의돼서 본회의로 넘어갈 법률안에 체계 또는 자구를 심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새로운 법이 만드는 법 조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일단 첫 번째 법률 용어가 제대로 쓰였는지, 그렇지? 두 번째는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 그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또는 기존에 있는 법률과 충돌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다 심사하는 거야. 그게 바로 체계, 자구 심사고요. 거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러면 본회의로 넘기는 거야. 본회의로.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요. 현실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과거에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야당이 맡았어요. 관행적으로. 그러면 과거에는 주로 여당이 의석수가 많았거든? 그럼 여당에서 막 힘으로 의석수로 밀어서 넘기잖아. 그럼 야당이 무조건 여기서 체계자구 심사하는 게 아니라 깔아뭉개. 왜냐면 무조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를 가거든.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면
무조건 여기서 깔아뭉개고 안 넘겨주는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 좀 정치적으로 악용됐지만 그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법제사업위원회 거쳐서 체계자구심사하고 본회의로 왔죠. 자, 그럼 이제 본회의 오면 본회의장에서 전체 그 법안에 대해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합니다. 자, 그럼 너네 일반 의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본회의로 상정된 법률안은 일반 의결을 하는데 일반 의결의 정족수는 뭐였죠? 재과출, 출과찬이었지. 그래서 일반 의결의 정족수는 재과출, 출과찬이어서 자, 우리나라 경우에는 제적의원 300명 중에 재과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돼. 그럼 최소 151명이 출석을 해야 되고 그 출석한 의원 중에 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되죠? 그럼 최소 7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재가출, 출가찬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법률안이 가결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너 생각해. 일단 법률안이 부결됐어. 그럼 어떻게 되지? 자, 우리 앞에서 일사부재 무슨 원칙? 야, 봐봐.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가자. 다음 주에 다시 개강할게. 자, 62페이지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었잖아. 그치? 62페이지에 회기개석의 원칙 아래 일사부재의 원칙. 그거 알아두라고. 여기서 만약에 법률안이 부결되면 한 회기 중에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동일한 회기 중에 법안을 제출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그냥 끝난 거야. 그런데 가결되면 어떻게 가냐면 가결된 법률안은 대통령한테 갑니다. 이건 대통령이 국가 원수니까. 자, 그러면 봐봐. 이 가결된 법률안이 대통령한테 왔지. 그럼 대통령은 선택해야 돼.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 15일 이내에 자,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넘어왔으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공포를 하거나 하지만 대통령이 입법부인 의회를 견제할 수단은 뭐가 있었어? 법률안? 거부권. 그래서 대통령의 선택수단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공포하는 게 있고요. 자, 공포라는 얘기는 공적으로 선포지 알린다는 얘기야. 보통 관보를 통해, 그러니까 국가신문 있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관보를 통해 알리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공포하거나 또는 대통령은 나는 이 법률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알아나? 시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한 표현은 환부거부야. 환부거부. 또는 제의 요구야. 다시 한번 심사해줘. 제의 요구권이라고 해요. 단 이걸 며칠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냐면 자, 본회의를 거친 법률안이 가결돼서 대통령한테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공포하거나 또는 환부 거부 또는 국회의 제의를 요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 그럼 먼저 이거부터. 대통령이 환부 거부,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를 하지. 그러면 보통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공포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해. 너 낚이면 안 돼.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공포 후 일반적으로는 20일이 경과해야 효력 발생이야. 그래서 공포 후 일반적으로 자 20일이 경과하면 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정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면 즉시 효력 발생이 아니라 보통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하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보니까 이 법이 너무너무 시급한 법이면 법을 만들 때 단서를 다는 거야. 이 법은 대통령이 공포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런 단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환부 거부됐어. 환부 거부하면 다시 어디로 갈까? 국회의장한테 가는 거야. 환부 거부하면 자, 국회의장한테 옵니다. 그럼 물어볼게. 일단 대통령이 환부 거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기분이 1번 더럽다, 2번 쏘쏘, 3번 나이스. 뭘까? 야, 아니 생각해봐.
법의 입법의 권한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 열받지. 일반적으로는 열받는다고. 또 하나, 분명히 내가 수업 때 대통령이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여대야서라고 그랬어, 여소야대라고 그랬어. 여소야대라고 그랬죠. 여기 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 야당이 주도해서 법률안을 가결시켰는데 대통령 네가 거부해,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이해돼? 그러면 국회의장은 대부분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와. 그럼 여소야대면 야당 출신이겠지. 열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국회의장이 다시 법률안을 제의해요. 상임위에서 한번 다듬고 다시 본회의로 보낼 수 있거든? 그럼 너 생각해봐. 그럼 대통령이 환부 거부해서 제의를 요구했더니 국회의장이 좋아,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다시 제의를 보낸 거야. 그래서 본회의까지 다시 왔어. 그럼 이때는 다시 한번 심의하는 제의죠.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제의결은 처음의 의결보다 조금 엄격할까 엄격하지 않을까? 엄격하겠지. 처음보다 엄격하게 해야 될 거야. 두 번째 의결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법률안이 일반 의결됐는데 동일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는 재의결이고, 이때는 요건이 좀 더 강해져서 재과출은 똑같아. 재과출은 똑같은데 출석 의원의, 아까는 과반수 찬성이었지. 여기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 그래서 체크할 건 재의결 요건은 보다 엄격해졌다. 되니? 그리고 반드시 암기해야 돼. 처음의 의결은 일반 의결로 재과출 출가찬이지만 환부 거부된 법률안을 다시 한번 의결, 재의결은 재과출 출석 3분의 2. 근데 이게 특별 의결이 되는 거야. 좀 더 엄격해졌으니까. 자, 그러면 의회에서 재과출 출석 3분의 2로 재의결 시켰지. 그럼 그 법률안 다시 어디로 오냐면, 자, 또 대통령한테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가 안 돼. 즉 거부권 행사가 한 번만 되는 거야. 그러면 의회에서 법률안을 재의결로 가결시켰지. 그럼 대통령한테 오면 헌법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헌법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야, 지체 없이가, 자, 재의결된 법률안이 국회에 도착하자마자 띵동 대통령 공포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도착한 사가 화장실 갔다 와서 할게 10분 뒤에도 될지, 정확히 지체 없이 규정이 틀리잖아. 근데 너무 애매모호해서 우리나라 국회법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이 재의결된 법률안은 5일 이내, 이건 좀 기간을 줄인 거야. 재의결된 법률안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돼. 또 하나, 처음에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 거부하지만 재의결된 법률안은 무조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돼. 그런데 대통령이 혈액형이 트리플 A야. 삐졌어. 공포 안 할 수도 있지. 공포 안 한다고 처벌할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 안 하면요,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대타,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꼭 알아야 돼. 재의결된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해야 되지만 지체 없이의 기준이 모호해서 국회법에서는 5일 이내에 공포하라고 규정했는데, 대통령이 삐져서 공포 안 하면 그때 누가 대타로 공포할 수 있다고?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는 거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너가 봐봐. 우리 지난주에 대통령제 할 때 대통령의 의회 견제수단에 법률안 거부권은 당연하지. 근데 거기 하나 더 있었던 게 뭐였냐면 법률안의 공포권이었어. 법률안의 공포를 안 할 수도 있잖아. 이거 누구 견제하려고? 의회 견제하려고. 결국 공포를 안 하고 환부 거부하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과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권은 세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둘 다 행정부 대통령이 의회 견제한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 제일 중요해. 일단 처음에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 거부를 결정해야 되지만 재의결된 법률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시는 누가 대신 공포한다?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라고 알면 돼요. 자,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이제 추가 두 가지 할 거야. 자, 심화 내용 봅시다. 봐봐. 그럼 너희들 이거 다 외워야 돼. 순서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할게. 자, 원래 법안이 국회의장한테 오지. 여기 안 나오다가 작년 수능에 드디어 나왔지. 그럼 원래 국회의장은 상임위로 넘깁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 정말 중요한 법률인데
상임위원 넘겼더니 여당과 상임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수가 비슷해. 그러면 그 법안을 상임위에서 계속 두고 싸우는 거야. 그럼 잘못하면 여기서 6개월, 1년, 2년 동안 뭉갤 수 있어. 그러면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회에서 의결하고 싶은데 여기서 일부러 서로 싸우면서 법안을 넘기지 않는 거야. 그럼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너무너무 답답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를 규정하고 있냐면 국회의장한테 직권 상정이라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권 상정은 뭐냐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럼 직접 본회의로 보내자마자 국회의원들 모아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의결시키면 되겠지. 대표적인 사례 보여줄게.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법의 개혁이 있었어. 근데 이거 알아놔야 돼. YS 때 이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다 정규직이었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럼 그 얘기는 회사에 들어가지. 그럼 무조건 정년부장이야. 옛날에는. 그런데 YS 때 90년대 들어와서 전 세계가 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면서 이제 계약직, 회사가 마음대로 자르는 정리해고, 명예퇴직 이런 개념들이 등장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나라, 외국, 미국을 포함한 유럽들이 우리나라한테 계속 압력을 넣는 거야. 한국도 이제 정리해고 받아들여라. 비정규직 뽑아라. 그럼 법을 개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YS가 지시를 내려서 그때 YS가 정당이 신한국당인가 그랬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원 넘겼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계속 야당이랑 싸우면서 법안이 멈춰있는 거야. 빨리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YS 밑에 신한국당이고 국회의장이 신한국당이었거든. 새벽 3시에 갑자기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근해요. 그리고 신한국당 의원들 몰래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갑자기 새벽 3시 국회의장이 저는 이 노동법을 직권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본회의로 넘겨. 그럼 어떻게 될까? 야당 의원들 다 집에 있었잖아. 그리고 신한국당 의원들이 과반을 넘었거든. 걔네들끼리 날치기 처리한 거야. 그래서 보통 직권상정한 다음에 야당 애들 빼놓고 몰래 해버려요. 그런 게 한 번 있은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특정 법안이 이럴 위기가 있지. 그럼 야당 국회의원들이요, 새벽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 맨날 텐트 가지고 침낭 싸워가지고요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면서 또는 국회 본회의 문에다가 쇠사슬 감아놔. 새벽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서 막 무력으로 충돌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좀 악용된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권상정에서 처리하는 걸 날치기 처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져서 지금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됐냐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이 가능해. 그런데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 자, 외울 필요 없어. 지금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직권상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제한된다라는 거 말면 돼요. 단,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엄격히 제한. 그거 한번 들어봐.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웬만하면 국가 비상사태 있니 없니? 없지. 천재지변. 자, 우리나라에 뭐 20m짜리 쓰나미가 올까? 거의 없지? 자,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돼요. 서로 싸워서. 그럼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말이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엄격히 제한. 그래서 작년 수능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인정된다. 이것까지만 나왔어. 오케이? 여기까지. 자, 하나 더. 또 제일 중요한 거. 자, 법률안에 자, 확정 시점이 있어요. 자,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법률안에 무슨 시점? 확정. 잘 들어. 용어 정리해야 돼. 얘들아, 확정이란 얘기는 빼박을 얘기해. 빼박. 야, 너 생각해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헤어질 수 있냐 없냐? 자유롭게 헤어질 수 있지. 그냥 못 알아내면 야, 헤어졌어, 싫어졌어, 헤어져 이러면 돼. 욕 먹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결혼하면 우리 나중에 배우는데 한 2주 뒤에 배워.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 이혼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네 집에 봐봐. 엄마 아빠 맨날 이혼한다 그러지만 계속 사시잖아. 이혼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빼박이라고. 아직 공감을 못하나? 그래서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필요하면 찾아와. 내 친구들 중에 이혼 전문 단어 3명 있거든. 내가 좀 할인해 주라고 그럴게. 여기 대전에도 있어. 여기 대전에도 있어. 서울에 2명 있고. 하여튼 우리 나중에 이제 이혼 파트랑 상속 파트 배우면 이제 너네가 깨닫는 게 많을 거야. 자, 그러면 자, 법률의 확정은 빼박,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야. 너 생각해봐.
야, 국회 처음에 본회의에서 처음에 의결했지. 근데 법률은 확정이 안 되는 게 대통령한테 넘겼는데 대통령이 뭐 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회의에서 처음에 의결이 돼도 법률은 확정되는 게 아니야. 그럼 대통령한테 왔어.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돌아가지.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법률안이 넘어왔을 때 공포하면 빼박이지. 더 이상 어떻게 되돌릴 수 없잖아. 그럼 2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자. 그래서 일단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 번째 시점은 언제냐면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뭐 하면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면 그 법률안은 확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자,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고 환부 거부한 거야. 잘 봐.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고요. 환부를 거부하면, 즉 국회에다가 제의를 요구한 거지. 자, 그럼 봐봐. 법안이 넘어왔는데 대통령이 공포하면 공포하면 법안은 확정돼서 효력은 20일 뒤에 발생해. 빼봐. 되돌릴 수가 없는데 법률안이 넘어왔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 그럼 법률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럼 국회로 왔어. 그럼 다시 국회 상임위, 국회의장이 본회의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만약에 잘 봐. 재의결했지. 자, 재의결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재의결 시 확정되는 거야. 그냥 재의결되면 무조건 5일 이내에 공포하고 공포 후 일반적으로 2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면 법률안이 확정되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환부 거부를 하면 국회에서 모회할 때 재, 의, 결, 시에 법률안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안이 확정될 수 있는 시점은 두 가지. 대통령 공포 또는 공포 안 하고 환부 거부하면 국회 재의결 시. 이해돼? 자, 이 내용 그래서 다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을 판사통에 설명한 내용 밑에 표로 다 정리해놨으니까 독후감도 보시고요. 맨 밑에 법률안 확정시기 별표. 이게 가장 고난도 주제로 출제가 되니까.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헌법 개정 더 쳐봅시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